하우머니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재테크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머니스토리랩의 배경찬 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 배경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 오늘, 네. 네네 일교차 이야기 저희가 했었는데 어떻게 감기는 안 걸리시고요? 저는 비염이 좀 있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좀 많이 고생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좀 최근에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역시 운동이 최고죠.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낮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어떤 정보 또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월급 있지 않습니까? 네. 소리 소문 없이 빼앗아가는 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월급의 적이죠. 월급의 적. 예.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월급의 적을 알면 반드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설문조사 보니까 월급이 모두 빠져나가는 기간이 직장인들 16일, 평균 16일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놀랍기도 하고 저는 사실 16일도 기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좀 심한 경우지만 네. 일단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직장인들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평균 16일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20에서 22일 정도가 답하신 분들이 20.6%로 응답을 하셨고요. 네. 8일에서 10일 정도 응답하신 분이 10.2%, 그다음에 5일에서 7일 정도가 8.4%에 그친다고 답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월급이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월급고개다라는 말도 생겨난 것 같은데, 자, 저희가 뜸들일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적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적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적은 할인입니다. 할인. 네. 할인은 이게 왜 저기죠? 할인은 좋은 거 아닙니까? 싼데.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게 되면 이제 바른 네. 소비를 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트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 대형 할인점에 가시게 되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론 한 통에 10,000원. 근데 반 통이면은 7,500원 이렇게 할인해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어떤 쪽을 선택하실까? 예,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다 한 통. 사야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한 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격보다 중요한 소비의 기준은 얼마나 필요한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내가 진짜 메론을 구입할 계획이 있었나?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충동 네, 구매를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막 많이 산 다음에 양 많으니까 이거 엄마도 주고 친구도 주고 해야지라고 하고서 필요 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예.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서희 씨가 치즈를 많이 샀는지 저한테 치즈를 오늘 또 주셨어요. 저 예. 굉장히 한 번에 이렇게 되게 싸게 많이 샀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불필요한 지출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네. 두 분부터 해당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예, 저렴한 가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현혹돼가지고 이제 구입 계획이 없던 수박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보통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 가보시게 되면 한정 판매니 오늘의 초특가니 유혹돼요. 원 예. 플러스 원, 네,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매 욕구를 이제 한껏 이제 자극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지 않으면 마치 이제 손해를 볼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되게 들게 하면서 물건을 살 때 싸게 사는 것보다는 싼 것과 필요한 것을 먼저 구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싼 것이 곧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필요 없는데 싸다고 사는 게 결국에는 불필요한 소비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월급의 적을 한번 만나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신용카드입니다. 요건 좀 예상이 됐던 적군이긴 한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리한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그 편리성과 더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벌기, 쓰기, 모으기가 아닌 이제 쓰기, 벌기, 갚기 이런 패턴으로 이제 신용카드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느냐가 아니라 이제 갚기 위해 버느냐의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되는데 후자 쪽에 많이 좀 그런 쪽에 좀 몰리시는 상황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월급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버는 재미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예. 또한 신용카드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통장 잔액과 상관없이 소비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지는 그런 습관들이 들어지게 되고요. 연체 안 하는 게 곧 재무부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쉽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신용카드를 또 적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의외로 신용카드가 주는 편리함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신용카드의 그 편리함을 포기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힘들게 돈을 벌면서 쓸 때는 너무 쉽게 쓰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비를 줄이려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소비 구조를 좀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예. 또 체크카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좀 신용카드보다 좀 번거롭지만 이런 불편한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수익과 지출 잘 관리하는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적은 할인이었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적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쌓는 저축입니다. 쌓는 저축. 저축이 네. 적이 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주택 자금이나 노후 자금 같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쌓는다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가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자산 모으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쌓는다는 것은 좋은 건데 이제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쌓다 보면은 그 쌓는 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네.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의 재미마저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축은 이제 무조건 모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냉장고를 사신다고 그러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그런 것들 구매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좀 기분도 좋고 또 재미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 이 경우를 정말 제가 뼈저리게 겪은 적이 있는데 네. 예전에 어떤 보험 설계사 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노후 연금을 100만 원씩 넣은 거예요. 한 달에. 그러네요. 아니 얼마나 부자로 근데 사시려고. 정말로 6개월도 못 가서 바로 해지를 하고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네. 그 노후 편할래다가 지금이 너무 궁핍해져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역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저축을 할 때는 성취의 기쁨을 꾸준히 맛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꼭 권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뭐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언뜻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시고요. 할부로 냉장고 같은 그런 물건들 구입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저축을 해서 그런 자금을 모아서 이제 구입하시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소한 어떤 저축의 목표 실현은 큰 저축을 위한 디딤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적금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월급의 적을 세 가지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대인들의 그 질병 중에 그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돈 걱정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돈 걱정 때문에 구토라든가 발열, 설사, 우울증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흥미론적으로 이 병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경기 침체기가 아니라 경기 호황기, 세계 경제가 공공행진을 했을 때 이런 증후군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좀 의외의 내용인 예.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제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긴 마련인데 이것이 더 가중된다는 거고요.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떠나서 끊임없이 이제 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 걱정을 하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예. 집은 뭐 쓰는 게 뻔해.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뻔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돈 걱정의 근원은 그 내 소비 패턴의 어떤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걱정하시게 되는 거고 따라서 소득과 지출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어떤 지출 계획들을 세우시고 지출을 좀 줄여나가시는 것이 매우 훌륭한 어떤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내 월급이 나에게 있어서 바른 소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